네, 시장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키포인트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부터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번 주 중요한 지표는 아무래도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로 좀 잡아왔습니다. 지난주는 아시겠지만 이제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긴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긴축이 예상만큼 7월 정도로 그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향방이 달라졌다면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더불어서 미시건대의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의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까지 체크할 수 있는 물가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은 7월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차하면 그 이후에도 더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뭐 국채 시장이든 주가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물가 지표를 통해서 그 연준의 강도를 체크하려는 분위기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뭐 수요일 저녁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돼야 조금 더 방향이 나올 텐데요. 현재로서는 전망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3%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핵심 물가 지수는 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5% 초반 내지는 4% 후반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 성적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 초반에는 물가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것 때문에 뭐랄까요?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지난주 후반에도 사실 전강 후약이었잖아요. 네.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 주 중반에 물가 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확연히 둔화된다 그러면 7월에 FOMC는 이미 뭐 다 녹여낸 상황이고 그렇다면 연준에 대한 우려는 물가 지표를 통해서 조금은 그 방향성 강도를 좀 완화시키지 않겠냐라는 정도가 현재 시장 분위기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다.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리기도 네. 했는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한층 더 우려감이 더해지는 모습이에요.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진다는 이유는 기대치가 조금씩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적이 들어오고 실적 장세가 됐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을 조금 녹여내야 돼요. 녹여낸다라는 건 좀 완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놨거든요. 실적 장세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해소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먼저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S&P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PER이 19.4배 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19점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 이 레벨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사실 2010년 이후에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을 엄청 풀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레벨도 간 적은 있었지만 비정상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을 하는 수준이 19배 내지는 20배가 되면 미국도 조금 비싸다라는 영역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9배가 넘는 수준의 S&P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려면 미국의 실적이 잘 나와줘야겠죠. 또 한편으로 미국의 실적이 잘 나와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강도가 좀 완화되는 거죠. 지금 19배가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18배, 17배까지 내려간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이 내지는 주식을 살려는 모습이 나올 텐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랄까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다음 주는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주에는 거의 뭐 70%, 80% 이상이 다 3주 동안 S&P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80%가 앞으로 3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데이터를 해보면 2분기 자체는 안 좋아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폭이 9%에서 10%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 한 8개분기 동안 봤을 때 가장 그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 나아지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봤더니 그래도 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은 금융주부터 실적이 발표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금융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계의 어떤 부채 수준이라든지 더불어서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건전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당 성량, 배당까지 올리겠다라는 뉴스 코멘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실적을 발표하는 그 스타트가 금융주인데 국채도 올라와 있고 굉장히 좀 분위기 좋게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해소를 조금씩 해가는 그런 국면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현재 좀 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한국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네.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턴어라운드 국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23년 전체적으로 봐도 지난해에 굉장히 좀 급락하고 안 좋아졌었던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그쵸. 삼성전자의 힘에 걸맞지 않은 성적표를 내놓고는 있지만 2분기가 바닥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주가 자체는 뭐 세론, 뭐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은 아닐 수 있지만 2분기까지도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나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봤었다. 그동안에 뭐 환율도 너무 높아졌었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벤트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던 시각들이 우리 기업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발표해주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성향은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물가 상승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수요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물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올라선 건 맞아요. 그런 기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2,600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긴축도 있지만 실제 2분기 성적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만큼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실적 장세, 특히 이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게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2분기 성적이 나오면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오픈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이 오픈되는 순간 그리고 7월 중순 이후에는 시장이 좀 2,500 후반까지, 2,500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2,500도 깨질 수는 있겠지만 점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되고 있고 기업 이익도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조금은 이제 자리매김을 하지 않겠냐, 바닥 따지기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바닥 따지기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시장 키포인트 시간 함께했습니다.